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과 진로 설계. 오늘은 11주차 수리 능력과 기술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계율을 살펴보실까요? 네,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에게 기초 능력으로서의 수리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사치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초 연산 능력, 평균, 합계, 빈도와 같은 기초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리나 요약 등을 시행하고 자료의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기초 통계 능력, 도표의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는 도표 분석 능력, 도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도표 작성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능력의 목표는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과 기초적인 통계 방법을 이해하고 도표를 의미 있게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즉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 능력과 기술 능력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의 한 분야인 수리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과 기초적인 통계를 이해하고 자료를 도표로 정리하거나 요약하여 의미를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의 기초 통계 능력, 도표 작성 능력, 또 기초 연산 능력, 도표 분석 능력을 수리 능력의 한 구성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산 능력이란 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직업인으로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다양한 도표를 만들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수리 능력의 함양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이렇게 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수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수나 연산에 대해서 좀 계산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리 능력의 구성 개념 네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기초 연산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산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한 계산 방법. 그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많이 활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엑셀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일괄적인 답을 얻기가 하나하나 제가 집어넣지 않아도 연산의 방법으로 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류가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보는데 기초 연산의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다단계의 복잡한 사칙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결과의 오류를 판단하며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 연산의 능력은 업무상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경우, 업무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하는 경우, 조직의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 수행 경비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상품과 가격 비교를 하여야 하는 경우, 타인에게 업무 내용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우 등에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종에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그 사칭 기초 연산 능력은 다 다양한 방법을 하겠죠. 그래서 업무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비자의 정보를 이렇게 조사해서 종합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의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 저도 이제 예산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숫자는 정말 예민해서 잘못 하나 놓다가는 다 맞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초 연산 능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평균, 합계, 빈도와 같은 기초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 통계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다단계의 복잡한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또 필수적이겠죠. 우리가 또 사회복지로 공부하고 있으니만큼 추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한다면 이 통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했고 어떤 이용률이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지 어땠는지 작년과 비교할 때 그 이용률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은 항상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숫자에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 통계 능력은 자료 특성을 의 계산 방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연산 능력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 통계 능력은 연간 상품의 판매 실적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업무 비용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 또 업무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 판매를 위한 지역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서 아주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그 의뢰를 하여서 통계나 또 그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여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해보고 조사해보고 그걸 조사치를 넣어서 그것이 우리가 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부분을 샘플 표 집단을 모집단을 해서 통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표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도표, 그림을 또 표를, 그래프 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여 자료의 특정을 규명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표 분석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도표를 분석하여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면 도표 분석 능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도표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경우, 도표로 제시된 업무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 조직의 생산 가동률, 변화표를 분석하는 경우, 계절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그래프로 제시되는 경우, 경쟁 업체와의 시장 점유율이 그림에서 제시된 경우,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여 자료를 경향성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도표 작성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도표를 이용하여 자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표 작성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도표를 활용해 내용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수적인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표 작성 능력은 업무 결과의 도표를 사용하여 제시하는 경우, 업무의 목적에 맞게 계산 결과를 묘사하는 경우, 또 업무 중에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경우,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각화하여 하는 경우나
고객의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경우에 아주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 능력의 성취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에 대한 성취 수준은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의 수리 능력 표준을 참고할 수 있는데, 성취 수준은 학력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상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보고, 중은 2년제 대학자 졸업 수준, 하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리 능력의 하 수준은 직장 생활에서 덧셈 뺄셈 같은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반해 중 수준에서는 이를 검토할 수 있고, 상 수준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검사할 때 그 학력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표 11-1 보실까요? 11-1에서 보면 기초 능력으로서의 수리 능력 표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볼 텐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는 기초 연산 능력의 상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왜 상중하를 나눴을까요? 상은 직장 생활에서 다단계의 복잡한 사치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은 직장 생활에서의 다른 형식이나 변화하는 기본적인 사치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검토한다. 하는 직장 생활에서 덧셈 뺄셈 같은 간단한 사칙 연산을 하고 사칙 결과를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의 상중하를 살펴보자면, 직장 생활에서 다단계의 복잡한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 결과의 오류를 수정한다. 그래서 상.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비율을 구하는 기본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하고 통계 결과를 검토한다. 중.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평균을 구하는 간단한 통계 기법 활용하고 통계 결과를 확인한다. 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표 분석 능력의 상중하는, 상은 직장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도표를 총괄하는 내용을 종합하고, 중 직장 생활에서 접하는 두세 가지의 도표를 비교하여 내용을 요약하며, 하는 직장 생활에서 접하는 한 가지 도표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표 작성 능력의 상중하에서 상은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제시한다. 중은 직장 생활에서 두세 가지의 도표를 활용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하는 직장 생활 한 가지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제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렇죠? 접하면 접할수록 그것에 대한 능력도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연산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대학을 다녔지만 그 부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못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대학에 졸업했다고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보통은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리 능력 점검 사전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은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수리 능력의 수준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다. 본인의 평소 행동을 잘 생각해보고 행동과 일치하는 것에 체크하도록 한다. 여러분 한번 옆에다가 메모지나 A4 용지 놓고 1번에다가 이제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이왕 공부할 때 한번 해보시는 거죠. 나는 수리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1, 2, 3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2. 나는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 능력에 활용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나는 업무 과정에서 기본적인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네. 4. 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자, 5. 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의 개념, 단위 및 체제 등을 설명할 수 있다. 6. 나는 사칙 연산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네, 7. 나는 검산 방법을 활용하여 연산 결과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8. 나는 업무 수행에 활용되는 기초적인 통계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9. 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 10. 나는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11. 나는 도표의 종류별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12. 나는 제시된 도표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13. 나는 제시된 도표를 비교, 분석하여 업무를 적용할 수 있다. 14. 나는 효과적인 도표 절차를, 작성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15. 나는 도표를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16. 그리고 16번은 뭐였나요? 나는 도표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제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다 체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를 도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표현한 1번에다가 표시한 거 몇 개, 그죠? 1번이죠. 그 다음에 그저 그렇다는 몇 개, 그런 편이다 몇 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보시고 5번에서 7번도 몇 개인지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한 부분을 숫자로 여러분이 적은 것들을 해보시면 되고, 8번에서 10번은 기초 통계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1번에서 13번까지는 도표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번에서 16번은 도표 작성 능력, 이렇게 보셔서 내가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수준인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내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할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엑셀을 배울 때 사실은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기본 연산은 그래도 하기가 용이한데 도표 그리는 거는 조금 잘 수준 있게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스마트워치나 뭐 도형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만들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다, 늘 수 있다. 뭐 이거는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수리 능력은 개념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사칭 현상과 기초적인 통계를 이해하고 도표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해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수리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능력들은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으로 구성된다. 네. 그 다음에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산 능력은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칭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덧셈, 빨셈, 곱셈, 나눗셈 등의 같은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부터 다단계의 복잡한 사칙 연산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연산 결과의 오류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업무상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경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산 결산할 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조직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 업무 수행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결과에 종합하는 경우, 그다음에 다른 상품과 가격 비교를 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6가지 업무상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든 어떤 뭐 영업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업무상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하고 수행하는 결과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경우 1년치의 예산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특히 사회복지 쪽은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 또 아니면 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 사회복지요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용비 수수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하고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업무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 볼 수 있겠죠. 뭐 단순하게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의 사업비가 얼마큼 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해 보는 거. 뭐 작은 것으로 따져보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함에 있어서 단기잖아 일회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어, 인원은 몇 명이고 어디를 갔다 오고 경비가 얼만큼 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보면 업무 비용에 측정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죠. 예산을 작성해 보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경비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저는 옛날에 사회복지에서 막 여기저기 어른들 모시고 장애인분들 모시고 어디 가는 거를 되게 좋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와 어른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아니면 또 어, 다른 환경에서 보낼 수 있는 소품 같은 거 뭐 이런 걸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예산 짜야지 또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을 또 경비를 제시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어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영수증 첨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사진 첨부도 할 경우가 있고 그럴 때 경비를 제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하는 경우 우리가 사회복지를 예를 든다면 이용자겠죠. 장애인 이용자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뭐 지체장애인을 이게 아니죠. 맞아. 사회복지 장애인 제가 장애인 복지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사회복지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장애인 분들의 대상자를 두고서 소비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우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경우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소비자의 정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더니 학생들은 무엇을 선호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상품과 가격 비교를 하는 경우 어디 제품은 얼만데 여기는 얼만데 가격 비교는 이렇게 되지만 질적으로는 어디가 조금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표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리 능력과 기술 능력에 있어서의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업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